예, 한국노총 이용덕 위원장님과 지도부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대진행을 맡은 한국노총 조직본부장 조기두입니다. 수장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장! 지금부터 2012년 한국노총 임시대의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대의장이신 이용덕 위원장께서 2012년도 한국노총 임시대의원회 개회를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동지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한국노총 2012년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의뢰가 있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하다 산화하신 선배 노동열사와 노동 현장에서 순직하신 순직 노동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단결의 노래, 투쟁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노총 이용덕 위원장께서 대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한국노총 정기대의원 대회를 위해서 전국에서 달려와 주신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한국의 노동운동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도 매우 엄중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개혁한 노조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비즈니스 프렌들리 노사 선진화 정책이란 이름하에 노동조합 운동의 숨통을 죄어왔고 노조법을 통해 현장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은 참으로 치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정권은 한국노총이 그동안 해왔던 직업훈련, 노동연구,
법률 상담소 운영 등 노동자들을 위한 일상활동에 대한 국고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강교한 노동부는 돈과 지원금을 가지고 장난치임으로써 인해 한국노총과 조합원 동지들의 고통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노총의 몫을 MB노총이라 불리우는 국민노총에 지원하면서 노동운동의 분열을 획책했습니다. 참으로 더럽고 치사한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노조가 지켜주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고통으로 내몰릴 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MB 정권 4년간 재벌은 호황을 구가하고 있고 노동자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가 하나로 분출될 때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 침체로 실질 임금은 4년 내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조합원들은 임금 인상 주장은 고사하고 고용 불안에 더욱 떨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벌들에 대한 이 정부의 정책은 어떻습니까? 사상 최대인 340조가 넘는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도 고용과 투자를 하지 않는 재벌들에게 이 정권은 오히려 세금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쁜 정부가 들어설 때 노동자들의 삶이 어떻게 피폐해지는지, 그리고 사회 양극화가 얼마나 심화되는지 우리는 지난 4년 반 동안 너무도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국노총 대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올해 하반기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건곤일척의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당면한 문제 해결과 미래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노조법 재개정은 현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비록 야권이 국회 과반수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최근 상황은 노조법 개학 이후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19대 국회의 환노위는 여소야대로 구성됐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다면 법 개정 전망은 대선을 앞두고 더욱 밝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더욱 가열차게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노조법 재개정이 현재의 문제라면 대선 투쟁은 미래를 위한 싸움입니다. 노조법 재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친재벌 정권, 반노동자 정권이 들어선다면 노동자들은 또다시 고난의 5년을 보내야 합니다. 다시는 이명박 정권과 같은 반노동자 정권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한국노총이 앞장서서 대선 투쟁에 나섭시다. 재벌개혁을 위한 순환 출자 규제, 출자 총액 제한에는 반대하면서 경제 민주화라는 빈 껍데기 구호만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반노동자 정당에 대해 노동자가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과 함께
모든 민주 세력이 또 진보 노동자 서민 세력이 하나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국노총 대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저의 부족한 리더십으로 인해 초래된 모든 분열과 논란을 종식시키는 자리임과 동시에 단결과 화합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 되지 못한 것은 모두가 저의 부족한 리더십과 책임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안고 물러나면서 이제 하나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노총의 단결을 호소합니다. 한국노총이 하나 될 때 노동자, 서민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보냈던 지난 기간은 저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더욱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한국노총은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과제들을 단결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겠습니다. 노조법 재개정, 비정규 차별 철폐, 정권 교체, 대선 승리와 노동운동 강화라는 한국노총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저 또한 한국노총의 단결과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이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한국노총과 함께한 노동운동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나의 조직, 우리 모두의 조직, 한국노총의 기풍을 올곧게 세워 나갑시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이용동님께 힘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장 무대를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임시 대의원 대회는 인터넷으로 전국에 지금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을 걱정하는 많은 현장의 동료들과 또 노동부 여러 기관들이 오늘의 대의원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대사를 통해 한국노총의 단계를 간곡히 호소하셨습니다. 단결하는 한국노총, 하나된 한국노총, 힘있는 한국노총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오늘 대의원대회가 힘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노총의 발전을 위해 힘찬 단결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우리 임원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진행을 위해 의장께서 성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현재 재적 대의원 674명 중 참석 대의원 414명으로 노총규약 제40조에 의거
2012년도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가 합법적으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저희가 오늘 안건 중에 임원 보궐선거, 중앙위원 선출, 일부 규약 개정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한 서기와 사찰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제가 지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서기는 사무총국 간부 중에서 오유라 이문주 동지를 지명합니다. 사찰은 대의원 동지 중에서 101번 대의원 있습니까? 101번 대의원. 네. 201번 대의원 있습니까? 202번 대의원 있습니까? 203번 대의원 있습니까? 204번 대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205번 대의원. 211번 대의원 있습니까? 221번 대의원 있습니까? 저기인데 지금 아무도 없구만요. 233번 대의원. 거기 앉아 계신 분 아닙니까? 252번 하겠습니다. 예. 101번 대의원, 252번 대의원, 301번 대의원 있습니까? 330번 대의원 있습니까? 저 뒤에 311번 대의원. 321번 대의원 있습니까? 저쪽 351번 대의원. 351번. 351번 대의원. 401번 대의원 있습니까? 네, 401번 대의원. 사찰은 101번 대의원, 252번 대의원, 351번 대의원, 401번 대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다음은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회 진행 및 자격심사위원회, 재정복지위원회, 정책교육 홍보조직쟁의위원회 순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자격심사위원회 보고해 주십니다. 대회 진행 및 자격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7월 25일 14시 한국노총 7층 회의실에서 9명의 분과위원 중 9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기에 이를 보고합니다. 다음, 회의 의장으로 공공연맹 소속 이종상 위원이 선출되어 회의를 진행하였고 한국노총 이상진 조직국장이 서기로 회의 내용을 정의하였습니다. 노총에서 3년간 의무 납부 실적을 근거로 회원조합에 배정된 대의원 현황을 심사한 결과 배정 대의원 676명 중
자동차 노련에서 선출하지 않은 여성할당 대의원 2명을 제외한 674명을 2012년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할 제적 대의원 수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차기 대회 진행 및 자격심사위원회 회의로부터는 각 회원조합에서 제출한 회의록, 전차 회의의 결과, 의무금, 납부 현황, 권리 제한 내역을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대의원 자격에 대한 법적 시비를 없애기 위해 규약을 엄격히 적용하여 지금까지 단행적으로 인정해왔던 대의원 교체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고 회원조합에서 사전에 확정해서 보내온 대의원만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회 진행과 관련하여 대회 횟수를 심의한 결과 소집 공고한 원안대로 대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투의 안건으로는 첫째, 중앙위원회 활성화 방안과 둘째, 전자투표 방식 도입 등 선거 방식에 관하여 집행부에 검토를 주문하고 회의를 폐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회 진행 및 자격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 7월 27일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 대회 진행 및 자격심사위원회 의장 이종상.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복지위원 보고해 주세요.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화학노련의 윤진수입니다. (2012년) 재정복지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한국노총 2012년도 정기대의원대 재정복지분과위원회를 2012년 2월 24일 14시 한국노총 7층 회의실에서 재정복지분과위원 9명 중 배상노련 KSS주 회원노조 문철수, 화학노련 윤진수, 공공연맹 LH공사노조 조성근, 의료산업노련 엄건식, 공정연맹 LH노조 박만수 위원이 참석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재정복지분과위원장은 화학노련 윤진수, 서기에는 한국노총 사업지원본부 김신호 국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되고 결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우리 분과위원회는 2011년도 회계감사 보고 및 2011년도 결산,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첫째, 2011년도 회계감사 보고서 검토 결과 외부 공인회계사 2명, 내부 회계감사 4명에 의해 철저하게 감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둘째, 2011년도 결산 보고는 실무자로부터 부연 설명과 함께 한국노총의 자산 및 부채, 수입 및 지출에 대해 자세히 보고받고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노조법 재개정 투쟁에 있어 상급단체 무급 파견 전임자들의 한국노총 내 활동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11년 4월분부터 2011년 11월분까지 지급한 활동비 부족분 재정 마련을 위해 금융권에서 차입하는 건에 관하여는 제395차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 및 제3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기집행된 활동비 29억 9,718만 4,202원은 일반 회계에서 가지급금으로 정리하기로 승인하였으나 재계로부터 더 이상 기금 지원이 어려워 부득이 일반 회계에서 상급단체 파견자 활동비로 정리하는 것에 대해 회원조합과 대의원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2012년도 예산안에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며 다음과 같이 주문하였습니다. 1. 2010년도 23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16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6억 원으로는 중앙법률원, 중앙연구원, 중앙교육원의 인건비도 부족하여 일반 회계 부담이 상당 부분 가중되었습니다. 2012년도 국고보조금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으나 최근 고용노동부의 정책으로 볼 때
올해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한 일반 회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앙법률원, 중앙연구원, 중앙교육원 등 국고사업부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향후 재정 자립을 위한 방안을 집행부에서 특별히 신경 써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에 장기 맹비 미수분과 미수 임대료 그리고 지역복지매장 임차 보증금 회수가 어렵다는 지적과 강력히 해소할 것을 권고하였는 바 집행부에서는 미수금 회수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 부채가 늘면 한국노총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채 관리와 미수금 회수 방안 마련과 수익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3. 상급단체 무급 파견 전임자들의 임금 문제는 노조의 재정 취약과 자금 부족 등의 상황을 고려함에 있어 결국 노조법의 전면 재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더욱 강력한 투쟁 계획 수립과 실천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재정복지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드렸습니다. 2012년 7월 27일 재정복지분과위원회 위원장 윤진수. 감사합니다. 다음엔 정책, 교육, 조직, 홍보, 정의위원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원 반갑습니다. 섬유통 노령 김문광입니다. 2012년 정책, 홍보, 조직, 정의, 교육, 분과위원회 결과 보고 2012년 2월 24일 오후 14시 한국노총 구충 중회의실에서 총 제적분과위원 11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홍보, 조직, 정의, 교육분과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1. 섬유유통노련 김우갑 위원이 정책, 홍보, 조직, 정의, 교육분과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회의를 진행하였습 2. 2011년 사업보고 및 2012년 정기대의원 대회 회의 자료에 명기된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본대회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012년 7월 27일 정책 홍보 조직 정의 교육분과위원회 의장 김우갑. 분과의 심의 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예, 보고드린 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회순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임시대의원대회 회순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회순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회순을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예,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2012년도 임시대의원대회 회순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회순에 따라서 2011년도 사업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자. 예.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정문주입니다. 배배드린 자료 중에서 가장 두꺼운 책자가 있습니다. 작년도 2011년 사업보고 책자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놓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행정에 나왔던 사안과 관련돼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국노총의 활동의 가장 주된 활동들은 노조법 전면 재정상이었습니다. 이것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노총은 2011년 노조법 전면 적용을 위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배치를 했었고 완강한 지속적인 추진을 전개했던 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 몇 번 대의원. 예, 144번 대의원이 유인물로
가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 있었습니다.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2011년도 사업보고는 의견이 없으신 관계로 유인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감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감사 보고는 김현중 회계감사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철도산업노조 김현중입니다. 한국노총 2011년도 회계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조민근 의료산업노조위원장, 구춘성 한국공무원연맹위원장, 최혜경 마산지역지부 의장 등 4명의 내부 감사위원과 백광진 공인회계사, 민영포 공인회계사 등 2명의 외부 회계감사위원이 상반기에 대해서 2011년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하반기에 대해서 2012년 2월 7일부터 2월 8일까지 한국노총 연맹 규약 제44조 4항에 의하여 2011 회계연도 기간 내에 대한 본부 일반 회계 및 수익사업 특별 회계, 도청 중앙교육원 및 국토 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체계적인 회계 시스템으로 회계 처리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위하여 매년 지속적인 회계 처리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장기 체납 의무금이 있긴 하나 전반적인 의무금의 적기 납부와 수익사업의 수익 창출로 인하여 재정의 안정적인 조달과 재무구조가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어 안정적인 예산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상부단체 파견자 임금 지급을 위하여 지급된 30억 원의 순 추가 지출과 국고 지원의 감소로 인한 인건비 부담 발생은 재정의 내실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므로 재정 확보 방안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및 부채 상환 준비를 위하여 집행부의 중장기적인 대책 아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회의 자료를 참고하실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감사 보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회계감사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의견 없으신 관계로 회계감사 보고를 방금 김현중 감사의 보고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결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자 앞으로 나옵니다. 네, 대외농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업보고 지원노조 심상보입니다. 앞서서 상하반기 회계감사와 2012년 2월 14일에 개최된 제34차 중앙집행회에서 시식을 하였고 2012년 2월 24일 2012년 12년도 정기대회에서 재정복지분과원에서 시식을 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7월 24일에 개최된 제36차 중앙집행회에서 논의하여 원안대로 오늘 임시대회에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11페이지 결산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 각 회계별 처리 현황을 요약해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 일반에게 정기 자산입니다. 정기금의 자산이 43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 역시는
5억 2천만이 되겠습니다. 중앙교육은 일반회계입니다. 교육은 대지 건물 자산이 197억 9천만이 되겠습니다. 네. 통과시키는 걸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여합니다. 예, 7번 결산 7번 안건 결산 보고 8번 안건 사업계획 9번 안건 예산입니다. 이걸 일괄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도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하나를 더 확인을 10번 정책의안 있으니까요. 작년 12월 임시대회에 대해서 우리가 결의했던 정치방 침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에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임시대의원 대회에 대해서 이견도 있었고 법정 소송도 있고 뭐 이랬었습니다. 그러나 촉박한 정치 일정으로 인해서 절차에 많은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제가 사과드렸고 또 그런 저런 중간에 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 문제도 다소 이견이 해소되었고 해서 민주통합당과의 통합 방침은 오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다시 한번 전원 찬성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7번 결산보고, 8번 사업계획, 9번 예산, 10번 정책 의안까지 일괄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방침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규약 개정안을 상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규약 개정의 회의자료 99쪽입니다. 보고자는 제안 설명해 주세요. 예, 대의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법률원국장 한길환입니다. 규약 개정 회의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보시면은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넘기시면 102페이지에 오늘 상정된 규약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102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한국노총 가입 신청서라고 나와 있는 110페이지까지가 오늘 상정된 규약 개정안입니다. 설명은 111페이지에 있는 신구 전문 대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이 왼쪽이 현행 규약이고 오른쪽이 개정안으로 내놓은 규약안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15조 제2호 단서를 신설을 했습니다. 맨 밑에 나와 있는데요. 15조 제2호 법문은 횡령죄나 배임죄를 범했을 때 한국노총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고, 단서가 이제 피선거권을 다시 부여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면은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과 넘기셔서 최적 중앙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외적인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 제19조 제3항을 보시면은 그 밑에 나와 있죠. 대의원, 파견 대의원을 이제 정대의원과 예비 대의원으로 구분하여 선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대의원은 정대의원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113페이지 보시면은 113페이지 아래 제23조 대의원 배정입니다. 네. 560명 대의원입니다. 지난 7월 24일 날 중앙집행위원회 충분히 규약 개정안에 대해서 마이크 사용해 주세요.
지난 7월 24일 날 중앙집행위원회 충분한 규약 개정에 대해서 토의가 있었고 만장일에 통과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3일 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집행위원들이 이 규약 개정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각 조직별로 또 검토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노총의 얘기에서 반영됐고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인물로 오늘 안건으로 내놨습니다. 의장님, 네. 예, 의장, 한기랑 국장님, 지난번에 검토한 바와 똑같은데 담당자가 제대로 확인을 못 해가지고 오늘 확인한 결과 한 구절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몇 쪽? 118척입니다. 118쪽. 118쪽 제30조 중앙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제30조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보시면은 그때 회원조합에서 특별 의안으로 내놓은 사항인데 중앙위원회 기능 중에서 10호, 신설되는 10호, 11호 외에 12호가 또 있었는데 이게 인쇄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 12호를 설명을 드리면은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의 기능 중 예산 조정 및 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중앙위원회 기능으로 넘기기로 이렇게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첨가를 시킬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10호 다시 한번 예산 조정 및 전용에 관한 사항. 이게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의 기능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그때 같이 넘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집회의 자료에도 그렇게 인쇄가 되어 있었는데 대회인대 자료에서 지금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산 조정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을 중앙위원회 기능 제12호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제10호와 관련해서 회원조합의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을 중앙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규약이 또 나와 있습니다. 현행규약 제6조 제1항에 보시면은 가입 신청을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그 규정도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를 중앙위원회로 바꾸도록 그렇게 같이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회원조합 가입 탈퇴에 관한 것도 중앙위원회 사항이 되는 겁니까? 예, 그때 이 부분이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빨리빨리 합시다. 예, 이견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후에 이 규약 개정권은 투표를 해야 되니까 잠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일부 규약 개정과 또 임원 보궐선거 중앙위원회 선출이 있는데요. 규약 개정 부분은 거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 보궐선거 및 중앙위원 선출은 노조법상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은 거수로 좀 오늘 찬반을 묻고 임원 보궐선거 및 중앙위원 선출은 앉은 자리에서 투표용지를 줘서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했으면 어떨까 하고 진행 과정을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 그러면 규약 개정 부분에 위원장님, 규약 개정과 임원 선거가 직접 비밀 투표고요. 중앙위원 선출이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규약 개정과 임원 선출은 직접 비밀 투표로. 그러면은 임원 보궐선거까지 해서 같이 앉은 자리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앙위원은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해서 그렇게 진행해도 된다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한국노총 규약 제46조에 의거해서 결혼된 부위원장을
오늘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자료 121쪽입니다. 부위원장 후보 명단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부위원장 후보 9명입니다. 한국노총 한광호 사무총장, 섬유유통노련 오영봉 위원장, 화학노련 김동명 위원장,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관광서비스노련 서재수 위원장,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 사립대연맹 유희봉 위원장, 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 경북본부의 이명희 의장, 이렇게 지난 각 조직의 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분들입니다. 이 부위원장 호명한 9분에 대해서 선거를 규약 개정과 함께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찰 나오시죠. 예, 앉은 자리에서 투표하는 걸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대의원들 앉아 계시고요. 사무총 동지에서 간부들도 좀 나와서 도와주세요. 대의원 표차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규약 개정안과 임원 보궐선거 투표용지 2장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직접 비밀 우명 투표이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하지만 옆에 있는 동지를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투표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색깔이 어떤 거고. 예, 찬반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2장이 나갈 겁니다. 나가시면 보시면 그 용지에 색깔별로 되어 있는데 규약 개정안, 임원 보궐선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지를 보시고 찬반으로 찬성에 동의하시면 찬성에 그 공표를 해주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그 공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볼펜 없으시면 그 옆에 좀 빌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투표 용지를 받으시면 그 노총 간부들이 수고할 때까지는 아무에 보여주지 마시고 접어서 들고 있다가 나중에 투표함이 돌아가면 그때 담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는 거지만 직접 비밀 무명 투표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약 개정안과 임원 보궐선거 2가지 투표용지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원 보궐선거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가 되고요. 규약 개정은 과반 참석에 3분의 2 찬성이 되어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대의원 표차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용지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펜이 없는 분들은 지금 참총 동지들이 펜 나눠주고 있으니까 손을 들어서 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사찰을 맡으신 동지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상 위에서 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아까 사찰로 지명되신 101번 동지와 252번 동지, 351번 동지, 그리고 401번 대의원 동지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서 개표 과정을 사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동지께서는 손을 들어서 반드시 투표용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단상에 있는 우리 임원들께도 용지를 좀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이 아닌 동지께서는 절대 투표용지를 받았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삼성동께서는 대의원 표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정도면 개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지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대장을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약 개정과 임원 선거는 직접 비밀 무명 투표이기 때문에 대의원께서 직접 투표를 하시고 옆 동지들이 알 수 없도록 비밀리에 투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총군 동지께서는 투표가 끝난 대의원들에게 투표함을 통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찰로 뽑히신 대의원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서 투표 진행을 개표 과정을 사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동의께서는 투표용지를 수령해서 빠른 시간 내에 투표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총동님께서 투표함을 가지고 수급을 하고 있으니까 투표한 용지를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안 한 동의들 계십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투표 용지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투표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투표 종료 선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찰들과 함께 개표를 해주십시오.
네. 네. 지금 밖에 계신 대의원들 다 들어오셔야 이 성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표를 하고 밖에 나가신 대의원들 전부 좀 들어오라고 우리 간부들 독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밖에 계신 대의원들 중앙위원 선출이 남아 있습니다. 거수로 바로 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밖에 계신 대의원들 지금 곧 개표를 시작함과 동시에 중앙위원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대회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우리 간부들 거기 자꾸 인사만 하지 말고 안으로 좀 들어오라고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중앙위원 선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예, 다 들어오세요. 중앙위원 선출을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위원은 자, 책자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13쪽에 중앙위원 후보 96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유 1번, 중앙위원 1번, 섬유유통 김경아 동지부터 96번, 이영호 동지까지 96명의 중앙위원 명단이 책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중앙위원에 대해서 선출에 동의해 주시면 손을 들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묻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또 고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미리 중간에 묻는 거니까 모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중앙위원 96명 선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고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간부들 예, 다음 예, 손 내리세요. 고맙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만장일치로 중앙위원 96명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이 가져오세요. 먼저 규약 개정 투표 결과부터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참가 대의원 406명 중 찬성 382명, 반대 22명, 무효 둘로 과반수 참석과 3분의 2 찬성으로 규약 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 임원 보궐선거입니다. 투표 참가 대의원 396명 중 찬성 362명, 반대 32명, 무효 2명으로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부위원장 9명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 사항입니다. 오늘 순서부터 이때까지 모든 안건이 대의원 여러분들의 협조하에 원만하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5, 6개월 동안 이 대의원 대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종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공백 기간에 우리 조합원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소되고 한국노총이 하나로 단결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백과 분열과 논란을 없애고 이제 화합과 단결과 일치된 모습으로 오늘 결의한 모든 사업들을 가열차게 힘있게 완수하기 위해서 그동안 한 달 이상 많은 산별 대표자분들, 지역 대표자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또 우리 노총 내부 소식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동지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전화도 받고 불만과 항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분열된 모습, 논란이 가중되는 모습은 모든 책임은 위원장이 질 수밖에 없고 저의 잘못이다. 제가 책임짐으로써 한국노총이 하나 될 수 있다면 이건 또 다른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사퇴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오늘 최종적으로 동지 여러분들에게 사퇴와 동시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저는 3일 전 중앙정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민주통합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추천이 됐습니다. 아까 대회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에게 바로 닥친 노조법 재개정,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대선 승리, 이런 것들을 동지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봉사로 한국노총 발전을 위해서 복무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들, 지난 32년간 한국노총과 함께 했던 제 노동운동의 기간이었습니다. 아주 떠나지 않고 마지막 동지 여러분들에게 작년 1월 부름받고 온 이후에도 여러가지 부족한 저를 많은 부분에서 채찍질과 격려와 또 많은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지난 32년이 그랬듯이 이제 마지막 멋있는 마무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평생을 함께 하려 합니다. 동지 여러분들, 제가 이런 결단을 내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한국노총의 부전을 없애고 일치 단결된 모습으로 하나 돼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간곡한 부탁입니다. 제 부탁 들어주실 수 있죠? 예,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한국노총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고위원 중앙정치위원회 결의사항이지만 대의원 동지들이 또 만장일치로 추인해 주신다 그러면 더욱 힘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민주통합당 지명직 최고위원 동지 여러분들도 추인해 주시는 겁니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노총이 하나 되면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토의에서 또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네. 없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은 네. 616번 이종상 대의원입니다.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으로 가시는 그런 상황은 사실 지금 뭐 급박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향후 우리 그 노총에서 정치 참여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최고위원 대의원은 대의원 대회에서 경선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대의원분들의 의견을 요청합니다. 이 정치 참여는 노총을 분열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고 노총의 강력한 힘을 얻는 어떤 큰 동력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일수록 더욱 내부의 어떤 클린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가야지만이 나가시는 분도 힘을 얻고 조직도 와해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는 반드시 국회의원 비례대표 또 각 어느 당의 최고위원이나 노총을 대표한 노총의 임원이 아닌 정치로 나가시는 분들은 요번에 그 통합진보당에서 경선을 한 것처럼 반드시 추인이 아닌 경선 절차를 통해 나가주시기를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게 이제 귀하게 중앙정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대의원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후임 집행부에서 오늘 이종상 대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절차와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기타 더 이상 없으면은 예, 오늘 2012년도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순간입니다. 결의문은 회의자료 125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마이크. 연단에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 한국노총을 이끌어가야 할 위원장 직무대행을 위원장님께서 지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예, 오늘 오전에 임원회의를 통해서 저희 집행부 전 임원 총사퇴가 아니라 위원장의 사퇴이기 때문에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 중에서 제가 직무대리 위촉을 했고 그 동의를 받았습니다. 예. 오늘 꼭 여기서 발표 안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아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승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은 이상원 비정규 담당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모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결의문 마지막 어절에는 결의한다라고 하면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결의한다,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라고 복창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조법 전면 재개정과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특별 결의문. 벼랑 끝에 선 노동자 민중의 통곡이 온 나라를 가득 메우고 있다. 파탄난 서민경제와 무너진 민주주의, 대결과 갈등의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권 4년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적대적 노동정책과 재벌 우선정책을 앞세워 헌법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면서 끊임없이 노동운동의 말세를 획책하고 있다. 베스킨라빈스 서희산업노조로 대표되는 불법 파견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은 이 땅 800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또한 정권 말 무차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금융 부분에 대한 민영화 매각 정책은 전 국민적 반대 여론은 물론 집권 세력 내에서도 차기 정부에 넘길 것을 요청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힌 이명박 정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자멸의 낭떠지로 달려가고 있다. 이 땅의 노동자는 식민지 시절과 독재 정권의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자랑찬 단결의 역사와 투쟁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반노동자 정권의 탄압과 분열 공작에 맞서 자본과 정권의 노동 탄압 수단으로 변질된 노조법을 전면 재개정하고 빼앗긴 1600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기필코 되찾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2012년 정치적 대격변기를 맞아 100만 조합원의 총의와 전 조직적 단결을 바탕으로 노조법 전면 재개정과 하반기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자본과 정권의 온갖 방해 직동과 이간질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정치 세력화와 노동기본권 확대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역사 발전의 거대한 물결이다. 오늘 우리는 2012년 노동자 주권 시대의 시작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하반기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의 완전 승리와 비정규직 차별철폐,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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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비정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투쟁에 적극 연대하고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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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우리 금융 등 국가기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민영화, 매각 정책을 반대하며 이에 맞선 전조직적 투쟁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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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전조직적 역량을 직결하고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완수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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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2년 7월 27일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참가자 1동 감사합니다. 자, 노총가를 반주에 맞춰서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재주인이여 한글과 연대의 한 가슴으로 내일을 노래하여라. 우와 자유평등 평화에 춤추는 통일해라. 노동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 우리 다 건설하리라. 갈수록 마음이 타올라. 역사를 돌리는 생산의 도심으로 진군하라. 한국노총이여. 예, 의장께서 2012년도 임시대의원대 폐회를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동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부된 자료집은 반드시 좀 챙겨가 주시기 바랍니다.